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40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용인 등례시, 우상혁 조기성 등 6명. 2026 아시안게임 출격. 용인 등례시, 시장 이상일, 소속 육상 조정 태권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 6명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열리는 2026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6 제5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격한다. 육상 종목에서는 한국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장애인 수영 종목에서는 조기성 박수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에 도전한다. 조정의 강우규 이종희 선수와 태권도의 정하은 선수도 메달권을 목표로 도전장을 냈다. 용인 등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단은 올해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기량을 입증한 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꾸준한 훈련을 바탕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년 1월에 창단한 장애인 수영팀 조기성 선수는 2024 파리 패럴림픽 4위, 2025 파라 수영 월드 시리즈 멕시코에서 새 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 5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2026 파라 수영 월드 시리즈 개인 혼영 150m, 평영 50m 종목에서 각각 1,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냈다. 특히 세계장애인 수영연맹이 주관한 2026 파라 수영 월드 시리즈는 이번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실전 감각을 익히는 준비 대회 격으로 불리며 전 세계 29개국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조 선수는 이 대회 개인 혼영 150m에서 종전 기록 2분 49초 28을 6초 앞당긴 2분 43초 96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아시안게임서 메달 획득에 기대를 높였다. 이 시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용인 등례시 소속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111만 용인 시민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겠다며 용인 등례시 마크를 달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시 소속 선수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회 출전 기회를 넓히고 쾌적한 훈련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 IL센터, 권중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정태, 이하 용인 IL센터는 8월 19일 센터 교육실에서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 이하 권중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참여 만족도 및 참여 경험을 확인하고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에 반영할 참여자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중 일자리 참여자와 보호자, 사무국장, 전담 인력 등 총 16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는 권중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참여자 및 보호자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낀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활동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와 욕구를 확인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교류와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익공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여자 유재훈 씨는 권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소감과 유재형 씨는 과거 일반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이지홍 씨는 권익공호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사회를 직접 돌아보고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는 활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에 김정태 센터장은 참여자 의견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권중 일자리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산시 5300번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4대 도입. 오산시, 시장 조용호는 오는 9월부터 오산시와 서울 강남 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5300번 노선의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이하 친환경 2층 버스 4대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용호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5300번 버스 운영업체인 용남고속 이종규 상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면담하고 친환경 2층 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 광역버스 증차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지속 협의하자고도 했다. 조 시장은 인사말에서 출퇴근 시 편리한 여건 조성도 시민 복지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 무리 없이 출근해 일할 수 있도록 버스 교통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하는데 용남고속 측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친환경 2층 버스가 연간 50대가량 생산되는데 오산시가 경기도와 적극 협업을 4대를 배정받은 건 성과라며 앞으로도 오산시와 최선을 다해 협업해 시민 여러분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친환경 2층 버스 도입은 대중교통 분야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저상버스 운행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번 친환경 2층 버스 도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퇴근 시간대 만차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만 75세 이상 집중 치매 조기 검진 실시. 연천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치매 집중 검진 대상자인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당해 연도 만 75세 진입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검진은 치매 발병 위험이 큰 연령대에 접어들거나 홀로 거주해 치매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조기 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지 인근의 7개 보건진료소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검진 결과 인지 저하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협약병원 연계 등 단계별 정밀 검진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진료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가가호호 선별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이번 집중 검진 대상이신 만 75세 진입 어르신들과 독거 어르신들께서는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산시 시민과 함께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오산시 시장 조용호는 지난 24일 오산시청 2층 무량기실에서 시민과 관계기관, 인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수립 중인 제2기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수렴해 향후 5년간 오산시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시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계획으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비롯해 분야별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담아 향후 오산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연계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의 인권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오산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세부 사업 등을 공유했다. 이어 인권 분야 전문가와 시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추진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시민이 인권정책의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인권 현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였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실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의 권리와 인권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야별 정책 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인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제2기 인권 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권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 연천군의회 의장 박영철은 8월 25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읍면 주민자치 운영 현황과 지역별 건의사항,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각 읍면 주민자치 위원 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크게 예산의 현실화, 조례 재개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의 현장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영철 의장은 연천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